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전기차 다크호스로 불렸던 창장자동차 끝내 파산, 중국 당국의 묻지마 지원 결국 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중국 전기자동차 업계의 다크호스로 불렸던 창장자동차가 공식적으로 파산을 했습니다. 중국은 내연 기관차 부분에서 자국 자동차 산업의 뒤떨어진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해 새로 태동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해왔죠. 중국 당국의 이러한 지원으로 중국 자동차 업계는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성장하려고 했지만 결국 지원이 줄게 되었고, 이 지원 대상이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배터리 업계로 변하면서 일부 전기 자동차 업계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 당국의 묻지마 지원이 중국 전기차 업계에 오히려 도구로 작동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중국 당국의 전기차 직접 지원의 감소로 인해서 결국 창장자동차가 위기에 봉착했고 끝내에 파산에 이르렀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진출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 테슬라가 진출을 한 다음에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이 테슬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또한 많은 내연기관차 업체들이 외국 업체들과 조인하면서 이렇게 많이 하게 돼도 이러한 많은 부분들이 또 외국으로 나갈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전기차 다크호스로 불렸던 창장자동차 끝내 파산, 중국 당국의 묻지마 지원이 독입니다. 지난 7월 8일 중국의 친환경차 업체 다크호스로 알려진 창장자동차가 공식적으로 파산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자국 친환경차 업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오히려 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8월 12일 중국 매체 왕이는 중국 당국의 2012년 에너지 전략과 친환경차 산업 발전 계획, 이게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하고 있는 이 계획인데, 이것을 통해서 친환경차 업계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분석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중국 당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친환경차 업체에 3천억 위안, 한국 돈으로 58조 3,560억 원, 이 전체 산업 공급망의 누적 2조 위안, 한국 돈으로 389조 1,600억 원을 넘게 지원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2015년 6m에서 8m 길이의 중형 친환경 버스는 대당 60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억 2천만 원, 그리고 10m 이상의 대형 친환경 버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대형 고속버스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당 최고 100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2억 원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런 액수를 보면 친환경 자동차의 보조금의 액수가 제조 원가보다 훨씬 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중국 친환경 자동차, 말하자면 전기 자동차의 발전에 마중물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디스플레이 업계에서의 보조금처럼 친환경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도 이러한 보조금을 통해서 성공을 바랬을 중국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연 기관차에서는 완전히 중국 업체들이 뒤떨어져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뒤바뀔 만한 판에 새로운 것이 나타났으니 그것은 바로 전기 자동차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완전히 몰빵해서 지원을 해서 이것을 키우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중국의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내수를 기반으로 한 규모의 경제로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키워서, 특히 전기 자동차의 산업을 키워서 세계적인 친환경 자동차 강국으로 도약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중국 정부의 뜻과는 다르게 불나방처럼 이 보조금의 편취를 노리고 친환경 자동차 업체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조 원가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보조금 편취를 노리는 중국 자동차 업계입니다. 중국의 일부 자동차 업계는 이러한 친환경 자동차의 보조금에 의존해
공장을 운영해온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태동 초기에 일부 자동차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제조 원가보다도 훨씬 많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중국 매체 왕이는 보조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보조금 편취가 있다라고 비꼬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에 따르면 친환경차 한 대 생산 비용은 약 6만위안, 한국 돈으로 약 1168만원일 경우 정부는 업체에 대당 10만위안, 한국 돈으로 1947만원의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 원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도 떡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업체는 제품을 판매하기도 전에 판매하는 비용은 또 따로 나와요. 판매하는 비용은 또 따로 나오기 때문에 판매하기도 전에 앉아서 4만위안, 한국 돈으로 779만원을 그대로 벌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일단 판로를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무조건 만들어내면 다 되었던 것입니다. 판매가 일단 되지 않아도 그들의 수중에는 가위돈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편법까지 씁니다. 자회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업체들은 생산단가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해 모 회사가 생산한 친환경차를 구입한 후에 여기에서 또 분해를 시킵니다. 분해를 시켜서 배터리 등 가장 비싼 부품은 재활용까지 해요. 그냥 앉아서 돈을 벌고 배터리는 또다시 재활용해서 또 돈을 벌고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중국 당국도 이러한 폐단이 계속되자 조사를 시작합니다. 2016년 중국 당국이 93개의 친환경차 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 중 72개 업체, 80%에 가까운 업체가 정부 보조금을 편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됐죠. 보조금 편취에 이용된 차량만 8만여 대, 금액으로 환산하면 93억 위안, 약 1조 8,107억 원에 달했습니다. 모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자회사에 판매하는 운영 방식은 단점이 하나가 딱 존재하는데 자금 흐름이 끊길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선 비용을 지급하고 생산 비용을 지급하고 난 후에 보조금이 나중에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이 제대로 지급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정부 지원이 만약 중간에 끊기거나 줄어들게 될 경우 업체들은 그들의 예상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경색에 직면할 수 있죠. 또한 이러한 자동차를 만들고 나서 다시 분해하는 비용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측면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오직 정부의 지원만을 고려해서 제품을 생산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런 일은 벌어졌습니다. 정부의 정책 지원만 믿고 신규로 출범해 친환경차의 다크호스로 불렸던 업체인 창장자동차가 결국 파산했기 때문이죠. 그 회사의 이름은 창장자동차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야 되는데 친환경차 다크호스인 창장자동차의 몰락입니다. 창장자동차는 정부 지원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몰락에 이르는 업체입니다. 2013년 출범한 창장자동차는 2016년 홍콩 내 상장 회사로부터 51억 위안, 한국 돈으로 9,932억 7,600만원을 투자받습니다. 이 이후에 소형 SUV 전기차, 상용 전기차, 대형 전기버스, 중형 전기버스 등 4가지 차종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게 되죠. 그 이듬해인 2017년에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친환경차 개발과 이미 자체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개발과 완성차 생산 자격을 모두 다 획득을 하면서 친환경 자동차 업계의 다크호스로까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크호스로 올렸으니 규모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회사의 외형 성장 속도는 무시무시했습니다. 이후 이 업체는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친환경차 개발센터도 설립하고 전국 곳곳에 자동차 생산 공장까지 세우게 돼요. 이런 운영비를 다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업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독일산 자동차와 버금가는 품질의 전기차만 개발 생산해 아시아 최대 친환경차 공장을 건설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주장이 공수표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잘 나갈 것만 같았던 창장 자동차는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판매한 전기차는 고작 3,000대. 그마저도 2018년부터 자금 흐름까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2018년부터 자금 흐름이 끊어지게 됐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창장 자동차의 자금 흐름이 끊어지기 시작한 2018년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중국 당국이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원 자격도 아주 까다롭게 조절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하죠.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테슬라가 중국에 진출한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 진출이 되자 테슬라의 이러한 몰빵 지원 자체가 오히려 테슬라의 배를 불리는 그러한 일로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지원을 줄이게 되는 거죠.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을 선언한 것은 2018년도. 테슬라는 2018년 5월 10일 지분율 100%의 자회사 테슬라 상하이 유황공사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내연 기관차에 대해서는 50%라는 지분율 50%라는 허들이 있었지만 친환경 전문 차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 조건이 없고 100%를 허용했기 때문이죠. 결국 테슬라가 제품 출시 전 이러한 모든 조건을 중국 정부가 손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 Y의 차량을 인도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0년. 2018년부터 이렇게 줄였다가 2020년에는 많이 줄이게 된 상황이죠. 중국 정부도 2018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점차적으로 줄여왔고 2020년부터 2022년 전기차 보조금은 전년 대비 10%, 20%, 30%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올해 말부터는 전기차 보조금은 완전히 중단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2020년도에 전기차 보조금이 중단된다고 말이 나왔어요. 2021년부터는 제대로 중단됐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지만 이것은 다 테슬라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전기차 업체들의 아우성 때문에 이 기간을 2년가량 더 늘리게 된 것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전기차를 판매하기 전에 사전 작업을 했던 것이 중국 정부가 업계의 치명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국의 보조금을 통해서 성장을 하려고 했었고 그냥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생각했었던 이러한 업체들이 결국은 이러한 이득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죠. 창장자동차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시기와 테슬라가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 Y를 판매한 시기가 묘하게 겹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창장자동차는 2020년 이 모델 Y를 출시했던 2020년 결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고 올해 7월 8일 임금 체불액 5천만 위안 한국돈으로 약 97억 원과 부채 30억 위안 한국돈으로 5,816억 4천만 원을 해결하지 못해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결국은 파산하게 된 것입니다. 창장자동차의 전 직원인 A씨는 왕이와의 인터뷰에서 회사는 처음부터 정부의 보조금을 노리고 친환경차 사업에 뛰어들었다라고 털어놓기도 했죠. 앞서 왕이는 2018년 창장자동차의 책임자가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면서 회사의 자금 흐름이 끊기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회사가 경영난을 크게 겪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히려 테슬라를 견제하려고 했었던 것이 중국의 우후죽순 생겼던 전기자동차 업체들의 날벼락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은 다시 한번 고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전기자동차를 키워야 되는데 전기자동차 업체를 키울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미 자동차 업계들은 외국과의 합작으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고, 이전에는 내연 자동차만 만들었던 것이 이제 전기 자동차로까지 영역이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심 끝에 생각을 했던 것은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쪽으로 지원의 방향을 튼 것이죠. 자동차 업계에서는 중국 당국의 법 개정으로 내연 기관차 업계도 이제 50% 허들이 치워진 지가 오래이고, 테슬라는 100% 자회사로 중국을 휘젓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일부 업체들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지분을 포기하고 나가는 사례도 있었지만, 외국 업체들이 이러한 지분을 포기하고 나가는 있었지만, 오히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적자에 들어선 자동차 업계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오히려 중국 내 지분을 늘리는 회사들도 나왔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회사가 현대상용차가 있습니다. 현대상용차 같은 경우는 스촨성에 스촨현대라고 불렸었는데, 이 스촨성에 이 상용차를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50대 50이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냐? 100% 자회사로 바뀐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이 친환경차 지원에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었죠. 그래서 그들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 지금도 친환경차 산업을 지원하는 중국입니다. 친환경차 업계에 대한 중국 당국의 지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동차 생산업체를 지원하지 못하지만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분야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대상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이 이전에는 전기차 제조업체 위주였다면 이제는 이것을 올해 종료하고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하고 자동차용 배터리 제조업체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중국 정부는 연료 배터리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당 43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8,373만 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전체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배터리에 대한 혜택을 주어 전기 자동차에 대한 과도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 경쟁력,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로 만든 자동차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지니게 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수출도 늘어가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중국이 전기자동차 업계에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했던 것은 이들이 실력이 커져서 해외에 수출하기 바랬던 중국 업체에 고심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거의 무너진 상황. 그러면 배터리라도 지원을 해서 배터리에 더 낮은 가격, 이것을 통해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경쟁력을 키우겠다. 그리고 중국에서 만드는 배터리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중국 자동차가 한국을 침공하고 있는데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많은 이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화물차나 대형 버스가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가 중국 배터리가 사용이 되고 이것이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다라는 말도 나오는 것도 다 이 때문이죠. 중국에서 친환경차를 구매하면 또한 세금 혜택도 받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친환경차 구입세, 차량가의 약 10%를 면제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20만 위안, 한국 돈으로 3,900만 원짜리 친환경차를 구매할 경우 2만에서 3만 위안, 다시 말하면 390만 원에서 583만 원까지의 세금이 면제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중국 정부의 고심이 따랐다라고 보고 있어요. 처음에 왕창 지원해서 중국의 전기 자동차를 키우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이 오히려 미국의 회사인 테슬라 때문에 많이 꺾였다. 결국은 그들의 지원이 오히려 도구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